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당신은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원래 남편 박영식이 저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젓가락을 탁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형광등 아래서 반찬통을 다시 열고 약통은 소리 안 나게 눌러 닫아도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입만 살았지 하는 건 없네. 저는 대답 대신 숨을 삼켰습니다. 나이 들면 싸움은 커지지 않더라고요. 대신 사람 취급이 먼저 끊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끝까지 놓지 않던 서류 봉투 안쪽에서 낯선 글자 한 줄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또 탁 하고 제 말이 잘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3개월 뒤 제가 생각도 못한 자리에서 내가 빠진 칸을 확인하는 순간 그날 그 글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체 남편은 무엇을 숨겼고 왜 저는 그때 입을 다물어야 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구박이 심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상한데 하면서도 묻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을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명순이고 올해 69입니다. 결혼한 지는 45년쯤 됐어요. 남편 박영식은 늘 말이 적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말수가 줄어드는 것과 사람을 안 보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건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소리가 평소보다 좀 컸죠. 반찬 3가지를 차려놨는데 손도 안 대더라고요. 저는 국그릇을 들여다보다가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젓가락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차린 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난 건지 지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반찬통을 다시 열었죠. 간을 봤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는 남편이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부엌으로 가서 형광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다시 식탁으로 가서 앉았죠. 남편은 여전히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밥을 떴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남편은 그제야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끝났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물컵을 씻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발소리도 줄였어요. 슬리퍼를 끌지 않고 들어서 걸었죠.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원래 남편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런데 무뚝뚝한 것과 거친 건 달라요. 예전엔 말은 없어도 제가 뭘 하든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는 모든 게 눈에 거슬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았어요. 아침상을 차렸는데 남편이 젓가락을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 간을 다시 맞췄어요. 김치를 더 썰어서 접시에 담았죠. 남편은 신문을 접으면서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해놓는 게 없네. 그 말을 듣고 저는 숟가락을 놨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죠. 남편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에 빨래를 널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한두 달 전쯤부터였나 싶기도 하고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었어요. 서서히 변한 거라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긴장이 됐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어떻게 놓을지, 뭐라고 할지 몰랐거든요. 반찬을 4가지 준비했습니다. 국도 다시 끓였어요. 밥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죠.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반찬 하나를 집었죠. 씹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젓가락을 도마 위에 탁 소리나게 놓더라고요. 입만 살았지.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었어요. 저도 말없이 먹었죠. 설거지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물을 한참 틀어놨어요. 물소리가 커야 제 한숨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남편은 먼저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자막만 눈으로 따라갔어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물컵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기다렸죠. 물소리가 멈췄어요. 기침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짧게 참는 것처럼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제 방문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만 보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줄였어요. 저는 물음을 줄였죠. 나이 들면 싸움은 커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대신 사람 취급이 먼저 끊기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이번엔 소리도 안 냈습니다. 그냥 조용히 놓고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반찬을 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왜 그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물어봐야 대답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를 오래 닦았습니다. 수세미로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문질렀어요. 물을 틀어놓고 멍하니 서 있었죠.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남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 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창밖을 봤죠.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저는 컵을 싱크대에 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봤어요. 그날 밤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되는 걸까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젓가락 소리, 기침 소리, 물컵 부딪히는 소리만 귓가에 남았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사람이 왜 그날부터 이렇게 거칠어졌을까요? 남편과 45년을 살았는데 요즘 들어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시선이 안 마주쳤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제 손을 남편이 멈춰 세웠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를 표시하려던 참이었어요. 빨간 볼펜으로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죠. 남편이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펜을 놓는 순간 남편이 달력을 떼어냈어요. 그런데 다니지 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정하는 톤이었죠. 저는 볼펜을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달력을 접어서 서랍에 넣더라고요. 왜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닫고 거실로 갔죠. 저는 달력 없는 벽을 한참 봤어요. 예약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력에 표시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예약 시간을 미뤘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다음 주로 옮겼어요.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죠. 그냥 혼자 미룬 겁니다. 미루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약봉투를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 약이랑 제 약이 섞여 있었죠. 분리해서 담으려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내 거 건드리지 마. 서랍이 쾅 소리 나게 닫혔습니다. 제 손이 서랍 손잡이에 닿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밀어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랍을 닫은 거였죠. 하지만 제 손등에 서랍 모서리가 스쳤어요. 소리를 낼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손을 거두고 물을 틀었어요. 손을 씻었죠. 남편은 서랍을 다시 열어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약봉투였어요. 주머니에 넣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물을 끄고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빨간 자국이 있었어요. 깊지는 않았죠. 그냥 스친 정도였습니다. 저는 핸드크림을 바르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며칠 뒤 달력을 다시 샀습니다. 작은 거였어요. 벽에 걸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죠. 예약 날짜를 연필로 표시했습니다. 빨간 볼펜 대신 연필로요. 지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약 날짜가 다가오니까 또 불안해지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말하면 또 그런데 다니지 말라고 할 것 같았어요. 결국 예약을 또 미뤘습니다. 이번엔 한 달 뒤로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병원 가는 게 뭐 대수냐고요. 그런데 남편 얼굴을 떠올리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여러 개 있었어요. 뭘 꺼낼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 꺼냈습니다. 식탁에 놓고 밥을 지었죠. 남편이 들어왔어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뭔가 괜찮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대답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왜 물어봤을까요? 걱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병원 이야기를 꺼낼까봐 미리 차단한 걸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서랍에서 달력을 꺼냈습니다. 연필로 그어놓은 날짜를 지웠어요. 다시 한 달 뒤에 표시했죠. 이번엔 진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못 갔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또 예민해졌거든요. 약 이야기만 나와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약통을 소리 안 나게 여닫았어요. 부엌에서 움직일 때도 발소리를 줄였죠. 어느 날 약국에 들렀습니다. 영양제를 사러 갔는데 약사가 물었어요. 요즘 병원은 잘 다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약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영양제만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영양제를 서랍에 넣었어요. 남편 약 옆에 놓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저는 제 약만 따로 옆 서랍에 넣었어요. 저녁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약국 갔다 왔어?
제가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손에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어요. 약국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얼른 영수증을 구겼습니다. 영양제 샀어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밥을 먹었어요. 저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달력의 날짜를 또 지웠습니다. 예약도 취소했어요. 다음에 가겠다고 했죠. 언제가 다음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달력을 서랍에 넣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왜 남편은 제가 건강을 챙기는 걸 막는 걸까요? 혹시 남편 자신이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기침 소리, 물컵 소리, 약봉투를 챙기던 모습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또 서랍이 쾅 닫힐 것 같았거든요. 왜 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예민해질까요? 결국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남편 건강검진 날짜가 잡혔거든요. 저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남편이 싫다고 하지 않아서 따라갔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섰어요. 직원이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직원한테 건네려는데 남편이 먼저 받아갔어요. 제가 할게요. 남편이 직원한테 서류를 줬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보면서 뭔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대답했죠.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저를 봤어요. 보호자분도 같이 검진 받으세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 말 길어요. 직원이 잠깐 멈칫했어요.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귀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죠. 오늘은 저만 받을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번호표를 2장 줬어요. 하나는 남편 거, 하나는 대기표였습니다. 남편이 둘 다 받아서 제 손에 대기표만 쥐어줬어요. 저는 번호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종이가 흔들렸죠. 남편은 벌써 대기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휴대폰만 봤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빴어요. 그런데 저는 자꾸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까 남편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집 사람 말 길어요. 집에서도 말을 자르더니 이제 밖에서까지 그러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검진은 언제 하면 돼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나중에.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벽을 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죠. 째깍째깍.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 번호가 불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남편이 검진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번호가 계속 불렸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남편이 나오기만 기다렸죠. 남편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랑 똑같았어요. 별일 없는 것처럼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밖에서 내 얘기하지 마.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남편이 층수 버튼만 보고 있었어요. 그냥 하지 마.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남편이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따라 나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남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평소보다 굽어 보였어요. 걸음도 느렸죠. 저는 속도를 맞춰서 걸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차에 타고 남편이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남편은 라디오를 끄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바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나가서 병원 갔다가 이제 돌아온 건데 일주일은 지난 것 같았죠. 우리 집 사람 말 길어요.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제 말이 정말 긴가요? 아니면 남편이 제 말을 듣기 싫은 걸까요? 집에서도 말을 자르고 밖에서도 말을 자르고 이제 저는 어디서 말을 해야 할까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을 꺼내서 데웠습니다. 밥을 지었죠. 국은 어제 끓인 걸 다시 끓였어요. 식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앉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먹었죠.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오늘 검진 결과 언제 나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채널을 돌렸어요. 일주일 뒤래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대답이 짧을 게 뻔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답답했어요.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였어요. 저는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불도 껐어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남편이 제 말을 끊었던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밖에서 내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순간, 집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밖에서도 저를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말을 줄여야 하나요?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하나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벌써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집 밖에서까지 저를 끊어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왜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아요. 빨리 정리하고 각자 살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어요. 사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우리는 구청에 가기로 했습니다. 구청 앞에 선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양복을 꺼내 입더라고요. 저도 외출복을 챙겨 입었죠. 옷장에서 옷을 고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준비됐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죠.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신발끈을 2번이나 다시 묶었어요. 차를 타고 구청으로 갔어요.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만 봤죠.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한테는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어요. 옆 차선에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청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내렸어요. 저도 내렸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옷깃을 여미고 걸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걷는 게 참 멀게 느껴졌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죠. 신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제 신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민원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민원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민원 종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접수 창구가 보였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창구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됐어요. 직원이 저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협의 이혼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을 가리키더라고요. 저쪽에 앉아서 작성해 주세요. 신분증도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도 앉아서 서류를 쓰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하는 젊은 부부도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볼펜을 꺼내서 제 앞에 놨죠.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서류를 보는데 글자가 잘 안 들어왔습니다. 이름 쓰는 칸, 주민등록번호 칸, 날짜 칸이 보였어요. 혼인 날짜를 적는 칸도 있었습니다. 45년 전 날짜가 떠올랐어요. 제 손으로 볼펜을 들었죠. 무거웠습니다. 이름을 썼어요. 김명순. 글씨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썼습니다. 날짜를 적었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남편도 자기 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볼펜 소리만 났어요. 극적거리는 소리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했거든요. 남편이 서류를 다 쓰고 일어서려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남편이 잠깐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이혼은 빨리 끝내자. 서로 힘들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하리만큼 서둘렀거든요. 서류 작성이 끝났어요. 남편이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죠. 접수 창구로 갔어요. 다시 줄을 섰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씩 창구로 가서 서류를 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다가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 뭔가 입력하더라고요. 키보드 소리가 딱딱딱 났어요.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인주를 펴놓고 도장을 건넸어요. 빨간 인주 냄새가 났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였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남편이 먼저 도장을 찍었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에 빨간 도장이 찍혔죠. 선명했어요. 남편 이름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도장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인주에 제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찍었어요. 서류 위에 내려놨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제 이름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제 손은 떨리는데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일을 보는 것처럼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직원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파일에 끼워 넣더라고요. 컴퓨터에 뭔가 더 입력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이혼 신고 증명서는 일주일 뒤에 나와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원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언제 챙긴 건지 모르겠었어요. 아까는 못 봤거든요.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그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손에 꼭 쥐었어요. 서류요. 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보려고 고개를 숙였죠. 남편이 봉투를 살짝 돌렸어요. 제가 못 보게요. 몸으로 가렸습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출구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눈을 가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도 남편은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손에 쥐고 있었어요.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도 봉투를 무릎 위에 놨죠. 안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봉투를 힐끗힐끗 봤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두툼했거든요. 종이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조수석 발밑에 내려놨어요. 제 발 옆이었죠.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봉투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안에서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싫어할 게 뻔했거든요. 다음 신호등에서 또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서 봉투를 봤어요. 봉투 입구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접착 부분이 잘 안 붙어 있었나 봐요. 안쪽이 보였습니다.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약이라는 글자가 스친 것 같았어요.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본 거라서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봉투를 본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내려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저보다 빨랐습니다. 재빨리 챙겼어요. 현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벌써 방에 들어가 있었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잠긴 건 아니었지만 열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서서 남편 방문을 봤어요. 안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어딘가에 넣는 것 같았어요. 서랍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창밖을 봤죠.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을 꺼냈죠.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어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었죠. 저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서류 봉투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놓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냥 서류라니까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숨기는 걸까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대답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봉투 안에 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숨기는 걸까요? 예약이라는 글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혼을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오후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남편은 방에 있었어요. 나오지 않았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또 남편을 불렀어요. 나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죠. 이제 식사 시간이 참 조용해졌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구청에서 본 봉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꽁꽁 숨겼을까요? 제가 닿으려고 하면 봉투를 돌렸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몸으로 가렸던 모습도요. 그리고 이혼을 서둘렀던 모습도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다가 남편 방문을 받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봉투가 살짝 열려 있었던 것 말입니다. 봉투 안쪽에서 뭔가 글자가 스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확히 뭐였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한글 두세 글자였던 것 같았죠. 예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단어였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어요.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또 탁하고 제 말이 잘릴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우리 집 사람 말 길어요라고 했던 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제 말을 끊었던 그 순간이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꺼져 있어서 어두웠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대답했어요. 집에 있을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하루도 평소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방에 있었어요. 저는 집안일을 했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그 봉투가 걸려 있었어요. 대체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그날 숨긴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혼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직은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없었죠. 빈자리만 있었습니다. 베개가 하나만 있는 게 이상했어요.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챙겨서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죠. 주소만 받았어요. 나중에 연락할 일이 있을까 봐요. 혼자 있으니 집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예전엔 딱 맞는 크기였는데 이젠 텅 빈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식사 시간이 참 조용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니 맛이 없었어요.
반찬을 해도 남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았거든요. 냉장고에 반찬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부재중 전화로 남았습니다. 누굴까 싶었는데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날 또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안 받았습니다. 누군지 몰랐거든요. 스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그 번호에서 5번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부재중 전화만 쌓여갔죠. 화면을 볼 때마다 그 번호가 보였습니다. 같은 번호가 계속 반복됐어요.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번호에서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이름도 소속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며칠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이 필요합니다. 박영식 씨 관련입니다. 보호자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영식?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이혼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남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몇 번을 울려도 안 받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나중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그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잠깐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박영식 씨 보호자분이세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전 보호자가 아닌데요. 이혼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방이 잠깐 침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연락처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실은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혹시 연락 가능한 보호자분 계세요? 환자, 상태 악화. 그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세한 건 직접 오셔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파에 앉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상태가 안 좋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렸죠. 밤이 돼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 집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사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혼할 때 주소를 받아뒀거든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낯선 동네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이 알려준 번호였어요. 문이 열렸죠. 들어가려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제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요? 이미 남이 된 사람인데요. 망설이다가 돌아섰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버스가 2대 지나갔습니다. 저는 타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번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났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오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옛날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제 짐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 신발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어수선했어요.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신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컵을 씻으려다가 싱크대 옆에 놓인 약봉투를 봤습니다. 약봉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이름표를 봤습니다. 박영식, 남편 이름이었죠. 약봉투가 많았습니다. 5개, 6개, 7개. 계속 세워졌어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복용주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봉투도 봤습니다. 역시 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약 이름을 봤어요.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테이블로 갔어요. 신문 밑에 종이가 깔려 있었습니다. 얇은 안내문이었어요. 들어서 봤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진료과가 보였습니다. 어떤 과인지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파에 앉았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구박의 방향이 어디였는지, 왜 남편이 저를 밀어냈는지, 왜 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졌는지, 왜 서류 봉투를 그렇게 감췄는지. 남편은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혼자 앓고 있었던 거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약봉투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소파에 앉았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부재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위어 보이던 모습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 번호였습니다. 병원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었어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죠. 병원으로 가주세요. 안내문에 적혀 있던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신호등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병원이 가까워졌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어요. 택시가 병원 입구에 섰습니다. 내렸어요. 돈을 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가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박영식 씨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봤어요. 타자를 쳤습니다. 5층 511호실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갔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조용했습니다. 511호를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 문들이 보였습니다. 509호, 510호, 511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가 보였어요.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아팠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저를 밀어냈을까요? 병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안을 보는데 숨이 막혔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조용히요.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링거가 달려 있었어요. 기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삐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죠. 가까이 갔습니다. 남편 얼굴을 봤어요. 너무 여위였습니다. 뺨이 푹 꺼졌어요. 얼굴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게 45년을 함께 산 사람 맞나요? 석 달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묵직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보더라고요. 보호자분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제부터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렇게 아팠구나. 그렇게 안 좋았구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전 배우자예요. 아니, 전 배우자였어요. 이혼했어요. 간호사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현재 보호자분은 따로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넘겼어요. 뭔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호자 등록이 안 돼 있네요. 입원하실 때 보호자 서류를 안 쓰신 것 같은데. 차트를 제게 보여줬어요. 보호자 칸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그 빈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 칸에 제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저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는 걸. 젓가락을 탁 내려놓을 때부터, 달력을 떼어낼 때부터, 제 말을 끊을 때부터, 이혼을 서두를 때부터 모든 순간이 저를 이 칸에서 지우려는 노력이었다는 걸요. 짐이 되기 싫어서였습니다. 일단 환자분 계시면 보호자 등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설명도 들으셔야 하고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남편이 움직였어요. 눈을 뜨더라고요.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여기.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말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상태가 안 좋다고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당신 인생 더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눈에요. 45년이나 당신 묶어놨잖아요. 이젠 자유롭게 살아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 왜 혼자 정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1년하고 석 달쯤. 그렇게 오래됐구나. 그때부터 혼자 앓고 있었구나. 구박한 것도 다 그래서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 이혼하기 쉬울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힘도 없었어요. 당신이 제 옆에 있으면 제가 더 힘들 것 같았어요. 당신 우는 거 보기 싫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에서요. 그래도 말했어야죠. 저한테 선택권을 줬어야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안 떠났을 거예요. 끝까지 버텼을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봤어요. 환자분이랑 관계가.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배우자였어요. 이혼했지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환자분 상태 설명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밖에서 얘기할까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쳤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시작부터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어제부터 급격히 악화되셨어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길어야 몇 주, 짧으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있었어요. 본인분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진단받으실 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셨고요. 그래서 혼자 알았구나. 치료도 안 받았구나. 지금이라도 치료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통증 관리만 하는 중이에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들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작게 웃었어요. 이제 알았죠. 왜 제가 그랬는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 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신과 45년 살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행복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좋았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작게요. 나한테 너무 오래 묶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묶인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없었지만요. 미안하다. 고마웠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두워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링거를 확인했어요. 기계를 체크했습니다. 나갔어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손을 잡은 채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났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45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걸 함께 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평범한 일도. 그리고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밀어냈던 이유를 알았어요. 저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자유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고 싶었어요. 남편 손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감싸줘서요.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아직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체온을 쟀습니다. 혈압을 쟀어요. 차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아침 드실 거예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다시 둘만 남았어요. 배고프면 나가서 먹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배고파요. 남편이 제 손을 쥐었습니다. 당신 건강도 챙겨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요. 지금 그런 소리예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햇빛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루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루는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묻지 못한 것들, 이제라도 물어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고 계신가요?